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후 특검 조사실로 향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에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따른 부상 우려로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개적인 망신 구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기한은 오늘까지인데요. 특검은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의 향방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여름휴가지로 문경 어떠실까요? 잠시 후 문경시 홍보전산과 박기원 주무관 연결합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시작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요즘 더 극성을 부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안형진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게 있고 또 각각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북 북부에서도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피싱이라고 하면 뭐냐면 피싱 범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이 피싱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 즉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낚시, 피싱의 합성어로 피싱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법이 금융기관을 가장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서 보안 카드 번호 전부 입력을 요구합니다. 요즘 이제 OTP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안 카드란 건 이렇게 신용카드 많은데 번호가 빼곡히 적혀있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안 카드를 전부 입력해라 이래 나오니까 금융기관에서 그러니 그런 거 보다 이러면서 또 성실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쓴다는 거죠. 이 피싱이 개인정보를 낚시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 그렇습니다. 피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안 카드라는 게 조금 보안성에서는 약합니다. 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예방법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 OTP 카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기인데요. 시중은행에 가면은 이 엄지손가락만한 어떤 그런 기기를 주고 똑깍 누르면 번호가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아니면 카드 형태로 되어서 똘깍 누르면 디지털로 이 번호가 딱 4자리인가 6자리 뜨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OTP 카드, OTP 기기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제 요걸 쓰는 게 안전하고 또는 보안 토큰, 즉 비밀정보 복사 장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 일상에서는 이 OTP 카드를 쓰는 게 좀 더 권장되는 거죠. 쉽고요. 은행 가면 줍니다, 바로. 둘째는 이제 출처 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은 그 들어가볼 필요도 없이 즉시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문자도 좀 이상한 것은 아예 클릭하지 마시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메일 첨부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확장자가 뭐 exe, bat, 뭐 scr 등 압축 파일이면 일단 열람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압축 파일 자체를 여는 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이게 뭐 일도 바쁘고 한데 이게 뭐 인지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축 파일 왔을 때는 일단 열지 않고 확실하다는 확신이 들기까지는 열지 않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안 카드를 뭐 입력하라 이런 게 나오면 전부를 입력하라 이런 게 나오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게 네. 금융기관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제 가짜 사이트는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mbc.com으로 한다면 안동 mbg.com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자열 순서나 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게 그걸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매일 와서 뭐 클릭하고 이런 거는 아예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이제 좀 눈도 이래 노안이 오는데요. 저희도 이제 법조인 하다 보면 노안이 빨리 오는데 네. 잘 안 보입니다. 사실 휴대폰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그래서 잘못 클릭하면 안 되니까 아예 클릭을 조심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행이 파밍이라는 유행이 있습니다. 파밍이요. 파밍요. 그 전부 비슷비슷한데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서 금융 정보를 빼내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 뭐 우리들이 쓰는 컴퓨터 있다 아닙니까? 그거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시중은행의 사이트로 접속을 정확히 해도 그것이 가짜 사이트로 유도가 자동으로 되어버립니다. 오, 네. 그래서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도 뭐 암호도 넣고 다 하겠죠.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금융 정보가 다 탈취되고 그래서 그 나쁜 놈들이 범행 계좌로 이체 등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해서 금융 정보, 예를 들어 보험카드 전부 이런 걸 입력해서 하는 신종 금융 사기의 주요 범행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가 되는 그렇죠. 거면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나요? 참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그 윈도우나 백신 프로그램을 일단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놓든지 해서 아하.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하고 실시간 감지 상태를 유지하라고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참 컴퓨터를 안 쓰시게 되고 그런데요. 참 이게 어떤 우리 이 점점 노령화 시대에 있어서 이런 사기는 점점 컴퓨터를 이용해서 고도화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IT 교육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요즘 노인정에 사는 교육은 물론 열심히 하지만 뭐 쑥떡 만들기 뭐 어떤 이런 거 하기 이런 걸 위주로 하는데요. 많이 나아간 게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화면 눌러서 주문하는 거 그건데 이제는 이런 피싱 프로그램의 대응도 오히려 노인층이 피해자니까 해줘야 됩니다. 이제 네. 전차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건 안 되고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출처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뭐 무료 다운 파일 이런 거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이 이래 변했습니다. 공짜는 반드시 나쁩니다.
예,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파일이나 문자를 클릭하면 안 된다는 게 요즘 상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 문자 내지 메일입니다. 이걸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 스미싱이요. 유형입니다. 네. 그 스미싱인 게 뭐에 합성어냐 하면은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 해가지고 S 붙여가 스미싱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꼬시는데 뭐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고 그 문자 메시지에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유도를 합니다. 네. 그 사실 이래 살다가 아주 친한 사람인데 뭐 누구 돌아가셨다 뭐 이래 오면은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이래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많습니다인데요. 그거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서 이게 그 설치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하거나 개인 금융 정보가 탈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탈취해서 그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는 걸 탈취해서 김길동이라는 지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너 홍길동이 뭐 어떤 뭐 상황이 쭉 설명합니다. 뭐 어디 학교 다니는 건데 참 지금 큰일 났다. 돈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참 이게 나쁜 놈들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 빨리 됩니다. 이게 참 그 휴대폰에 깔리게 된 거 어떻게 막느냐. 클릭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내 폰에 깔려 있는지 안 깔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청에서 만들어오는 시티즌 코난 앱이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경우인데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하, 시티즌 코난 앱이요. 시티즌 코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하셔보시면 좋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링크는 아예 클릭하지 않는 게 상책이고요. 근데 직접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좀 추천됩니다. 네. 이게 참 번거롭고 참 어려운데요. 이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점을 좀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겠네요. 네 번째 유형이 메모리 해킹입니다. 메모리 해킹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도 오늘 참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상주하는 악성 코드로 인해서 정상 은행 사이트의 보안카드 번호 뭐 앞뒤 두 자리만 입력해도 뭐 부당 인출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까는 이제 정상 사이트로 갈라 그래도 가짜 사이트로 자동으로 간다는 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정상 사이트 이용 시에도 이걸 다 정보를 가지고 해버린다. 이 점이 차이가 있겠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안 프로그램 어르신들 같으면 특히 60대, 70대 되시면 보안에 대한 좀 잘 모르시는데 아이들한테 종종 연락하셔서 이거 깐다든지 네. 젊은 사람들에서 하는 게 큰 돈 나가는 걸 안 막는데요. 제 아는 친한 어르신 중에는 아예 인터넷 뱅킹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직접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안 하시고 직접 농협 가서 돈 놔두고 뭐 이런 분도 있으신데 네. 오히려 참 그렇게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을 보면요. 참 초기 보이스피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도의 IT 기술을 쓴다는 점인데 처음에는 이게 초반에는 처음에 검찰청입니다, 국세청입니다 이러면서 좀 이 거짓말을 쳤는데 이제는 비대면 컴퓨터 기술 이용한다는 특이점이 있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말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애매한데 최대한 재밌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 직접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듣고 가셔도 한 100에서 200만 원 버시는 건데요. 일단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럼 어디 금융회사라고 하면 이름 멋있게 얘기하면서 희한하게 묻지도 않았는데 주민등록번호, 채무의 액수, 주거래 은행 등 개인적인 정보를 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얘기하는 게 일단 신뢰가 다 가지 않습니까? 요런 비가이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때부터 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고객님 대출 채무가 이래 보이 많고 금리가 높은 거 이용하시는데 좀 더 낮은 이율로 좀 바꿔드릴까요? 또는 뭐 채무를 통합해드린다 또는 추가 대출을 내드린다 이른바 꼬시는데요. 네. 이래 말하면 사람이 훅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훅 하는 순간 판단이 안 됩니다. 사람 심리적으로. 그래서 막 요즘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 안동말로 쫓앤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뒤를 주워 듣다가 하는데 그래서 그때 사기범이 치고 들어오는 게 뭐라 들어오냐. 일단 대출을 내시거나 저리로 갈아타시려면은 소정의 수수료가 드는데 한 4천만 원 일으키는데 대출 소중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한 40만 원 수수료 든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3자 이 회사에 그 연락 올 테니까 좀 경청해보세요 이라고 끊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연락 오거든요. 네.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목소리도 요즘 뭐 연변말 이런 거 안 씁니다. 수도권말 쓰는데요. 네. 그래 아주 이제 친절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대출 사기 일종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내지 합법적인 기관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돈을 달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걸어서 이래 좋은 말 하면서 돈 입금시키려 하면 거의 99% 피싱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개인 주민등록번호 주거래은행 이런 걸 사기꾼들이 알았느냐. 네. 이건 암시장에서 샀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해킹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기 범행이 뭐 언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문자나 이메일에 링크된 거 함부로 클릭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 전화를 걸어와서 안내를 하고 돈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참 기망행위를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하면 재난을 당할 가능성이 낮은데 실제로 저한테 상담 와서 40만 원 이래 돈 번 분도 계세요. 오. 그래서 어떻게든 요즘 이 사회를 대사기의 사회라고 합니다. 전부 사기꾼이 많아지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이 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우리 지역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유익했는데요. 40만 원 정말 큰 돈이잖아요. 시중은행 또 합법적인 기관은 전화를 걸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로 온 링크 아예 클릭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거 기억하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MBC 라디오 6시 25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계획 중이실까요? 여름 휴가지로 문경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는데요. 문경시 홍보전산과 박기원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랑 문경이 어떤 도시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경시 홍보전산과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기원입니다. 네. 문경은 예로부터 길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길에 올라 꼭 바쳤던 역사 깊은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숨이 턱 막히는 무더운 날씨에도 문경을 찾는 분들이 많은 건 단순히 경치가 예뻐서가 아닌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매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작년에 KTX가 개통하면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문경으로 올 수 있게 되면서 문경 여행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문경의 자연과 맛 그리고 감성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여름 문경을 찾는다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저는 문경하면 문경 세제를 빼놓을 수 없고 문경 세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시원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더위도 저절로 식고 옛길의 정치와 역사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네, 세제에는 무료 주차장이 아주 넓게 있어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면 옛길 박물관이 있어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돌다리를 건너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이 있는데요. 네. 영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동차를 타고 이관문까지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경치를 멍하게 바라보면 정말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우리 물놀이 찾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문경에 물놀이 하기 좋은 곳 있을까요? 네, 요즘 무더운 날씨라 시원한 계곡이나 물놀이장 찾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문경에 농안면에 쌍용계곡이 있고 가은읍에는 선유동 계곡, 용추 계곡, 그리고 삼북면에 운달 계곡 등 정말 유명한 계곡들이 많은데요. 그 계곡들이 물이 맑고 얕아서 가족 단위로 놀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문경 세제에 가시면 물놀이장이 지금 개장했는데요. 네. 워터슬라이드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들이 가득하고 이번 주 주말까지 개장하니까 문경 세제도 구경하시고 시원하게 물놀이도 즐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 인근 가까운데 영강체육공원에서는 어린이 물놀이 축제가 열리고 흥덕생활공원에는 물놀이터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열리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물놀이장이 정말 많은 문경인데요. 혹시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아이들과 같이 가기 좋은 체험형 관광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곳은 관광사격장입니다. 관광사격장이요? 네.
공기소총, 권총, 클레이 사격 같은 이색적인 레저 스포츠 체험이 가능한데 네. 한 발 한 발 명중시킬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네, 정말 스릴 있고 재미있어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문경 에코월드에 가상현실 서바이벌 체험존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 체험존은 VR 체험존과 서바이벌 체험존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단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문경의 풍경을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관광 사격장부터 가상현실 서바이벌 체험존 또 패러글라이딩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문경에 또 역사문화 자원도 풍부한 곳인데 여름에 즐기기 좋은 문화유산 관광지도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추천드릴 곳은 오미자 테마 터널입니다. 네. 네, 옛날 기차 터널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한여름에도 서늘할 만큼 시원하고 오미자 와인, 오미자 아이스크림 같은 이색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가셔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돌리네 습지입니다. 네. 문경에 있는 국내 유일한 돌리네형 습지인데 지난달에 탐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관이랑 야외 테라스도 있고 인생 네컷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경 돌리네 습지로 저희 시가 최근에 세계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여름에 자연과 문화를 함께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오미자 테마 터널 그리고 돌리네 습지까지 꼭 보고 가셔라. 이렇게 여름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추천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올여름 문경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나 행사 있을까요? 네, 바로 다음 주 토요일 8월 16일에 문경 세제에서 맨발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1관문인 주울관부터 3관문인 조령관까지 총 6.5km의 황토길을 맨발로 완주하면 기념 메달과 함께 티셔츠도 증정된다고 해요. 전연 황토길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여름의 열기도 자연스럽게 씻겨나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다다음 주 토요일 8월 23일 오후 7시 30분 영광체육공원에서 세계유교문화재단과 안동 MBC가 주관하는 제3회 문경 트롯가요제가 열립니다. 2차 예선을 통해 11팀이 본선에 오르는데요. 예심 때 구경을 갔었는데 노래를 다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늦여름 밤에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들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도 축제지만 또 먹거리에 빠질 수 없죠. 여름철 문경에서 맛보기 좋은 음식 또 별미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문경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5가지 맛이 어우러 있어 몸에도 좋고 맛도 특별한 식용 작물입니다. 특히 여름에 얼음 동동 띄운 오미자 에이드는 입안을 깔끔하게 씻어주고 땀으로 지친 몸을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그리고 문경 특산물인 약돌 돼지고기, 요거는 약돌이라는 미네랄 돌을 먹고 자란 돼지라 엄청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그리고 영강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를 사용해서 만든 신선한 민물 매운탕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로 문경으로 많이 오시라고 초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 외에도 문경에는 여름 휴가에 딱 맞는 멋진 관광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름날 추억을 만들기 딱 좋은 도시가 바로 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KTX가 개통하면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서 부담 없이 여행이 가능해졌으니까 이번 여름 휴가에 문경으로 오셔서 특별한 추억 가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여름휴가 못 가신 분들은 이번 여름 문경으로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경시 홍보전산과 박기원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입니다. 네, 그제였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양곡법, 또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민생 5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간 정말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요. 소감 어떠셨나요? 정권 교체가 이런 거구나 이제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22년 9월 달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양곡법이 시작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양곡법이 통과가 되었어도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가 되었었고 그 외에 농암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 이게 모두 다 한 차례씩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국회를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이것을 통과시켰고 정부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게 저는 일단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이 이게 정권 교체의 효과구나 효능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농업민생 5법이 돌아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통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랫동안 이 농어민들이 요구해왔던 국가 책임 농정의 이제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농업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생태 환경 악화, 고령화, 농촌 소멸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농민들이 가격 걱정이나 재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재해대책법이나 농업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나 복구비 등이 현실화돼서 어떤 재난을 입었을 때도 그 안정적인 영농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국가 책임 농정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나저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출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출석을 했어요. 이건 아마 그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몇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결국 불응했고 그래서 구속이 되었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7월 2일 날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네. 35일 만에 이제 출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어제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소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구속 수사를 피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소환에 임하고 성실하게 진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거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건희 특검법상 이 수사 대상 의혹만 16개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 가장 심각한 범죄 의혹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이루어진 주가 조작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발과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MOU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때 22년도에 6월 달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재건 사업에 업무 협력 양해각서 맺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23년 거치면서 여기에 이제 정부가 특히 이제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뒷받침이 돼주면서 이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거여서 이거는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루어진 주가 조작이니까 이건 무엇보다도 큰 범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쨌든 부인은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은 또다시 무산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실랑이 끝에 체포를 못했고 심지어 저번에는 속옷 차림으로 버티기까지 한 민망한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래도 한 나라의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사람이 이게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국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자신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이것이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고 당당하다면 법적 심판도 당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더워서 옷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CCTV를 보면 오전까지는 반팔과 반바지 입고 있다가 교도관이 특검 온다 그랬을 때만 해도 정상이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특검팀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수의 벗고 속옷 차리고 바닥에 누웠던 건데 이거는 국민들한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오늘인가요? 오늘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체포하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들어가서 달랑 수갑 태우고 들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수갑을 채웠을 때 강하게 저항하면 어떤 경우에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에 상처가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 또 이거를 가지고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때 검찰총장까지 했던 전직 대통령이 법이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행동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은 또 10명 정도가 붙었는데도 영장 집행이 무산이 된 건데 체포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무래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많은 혐의와 이 관계자들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이 될지도 한번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나저나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지자들은 계엄 사태 이후의 개혁 완성을 빨리 마무리 지어라라는 요구가 아마 정청래 대표의 당선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전당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지지자들한테는
이렇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검찰 언론 사법개혁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거기다가 노동법도 개정하고 상법 개정 이게 다 8월 국회에서 처리가 된 만큼 민생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 3개의 TF가 다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언론개혁 TF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8월 말까지 일단 개혁 과제들을 쭉 정리를 해서 서로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8월 말 안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후에 국민의힘만 찾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네. 뭐 국민의힘과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걸까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정치라는 게 파트너가 있는 거고 상대 정당과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협상의 대상 파트너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 해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은 정말 추진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당 해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건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당 해산 명분을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으로 판결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할 사안이다라는 생각을 평상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정당 해산의 명분을 자꾸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당대표 선거에서 소위 윤어게인 외치는 분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데 계엄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옹호하는 정당으로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어쩌면 정말 정당 해산이라는 것이 등 떠밀려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이 됐는데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이 당권 레이스 어떻게 흘러갈 거라 전망하십니까? 그래도 최약체라고 하는 주진호 의원이 지금 탈락이 된 상태고 네. 탄핵을 반대하는 분, 탄핵을 찬성하는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네, 2대2로 구도가 짜여진 건데 제가 볼 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점점 분위기가. 회귀한다. 예,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당대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전당대회 결과가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한테 힘을 주는 정당으로 자리 잡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정당은 저렇게 가다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당이 해체될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춘석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결국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추미애 의원에게 넘겨졌는데 이번 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진두지휘해야 되는 법사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무리를 일으킨 거여서 더더군다나 할 말이 없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하고 그런 뒤에 이제 저희 정청래 대표께서 제명 조치를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단호하게 대처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의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춘석 의원의 경우 본인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으로서 더욱 책임감 가지고 신뢰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좀 착잡합니다. 네. 이렇게 여야 정치권 이야기까지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